자, 정적분의 활용, 넓이와 부피, 그리고 위치와 거리라는 내용은 끝이 난 거고요. 끝이 난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단원에 속한다기보다는, 부록? 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다항 함수의 넓이라는 부제로 뭔가를 좀 외우자는 거예요, 공식을. 문제를 풀다 보면 미분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미분을 한참 기능을 익힐 때는 미분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대단해 보이고, 와, 이걸로 답이 나오고, 와, 좋다 말이에요. 적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적분에 좀 짜증나는 점은 뭐냐면, 다 문제풀이의 어떤 과정이나 작전, 그리고 그 출제자의 의도 다 파악됐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적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정적분을 하다 틀려요. 적분의 계산이 길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하는 행위에서도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부정적분 잘 해놨다가 숫자 넣고 둘이 빼는데 틀리기도 하고, 뭐 우리 늘 하는 실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적분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미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분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요. 시간이 단축되고 좋습니다. 그럼 또 해야 되는 정적분을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외우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적어도 수투 안에서는 우리가 다항함수만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별로 2차 함수, 그러면 2차 함수의 넓이에 관련된 공식을 외워버리는 거야.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뭐 아무렇게나 나와 있는 넓이를 공식으로 다 구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y는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 함수에 알파, 베타 근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우리가 이 정적분을 해야 될 때, 진짜 정적분을 하지 말고, 미리 해놓은 정적분의 공식을 외웠다가 적용만 하자. 라는 겁니다. 적용만 하자. 암기할 때의 방식이 있어요. 암기할 때, 이제 어떤 요소가 이 넓이를 넓히고 좁히는데 영향을 끼칠까? 라는 그 요소 부분인데,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최고차항의 계수의 크기. 이 최고차항의 계수는요, 근을 그대로 놔두고도 이 a가 2, 3, 4, 5가 되면 밑으로 더 내려가요. 이렇게 더 내려가서 넓이를 점점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아져도 그렇죠. a가 2분의 1이 되면 이게 반만 쓸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넓이를 줄이는 역할도 해줍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a의 절대값이 저 넓이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이다, 팩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결국 이 두 근 사이의 간격이죠. 이 두 근 사이의 간격이 조금만 늘어나도요, 이 그래프는 많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의 계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이즈가 그대로 영향을 끼치지만, 두 근 사이의 간격 같은 경우는 3차의 영향을 받는다. 이 차수는요, 지금 내가 적분하려고 하는 함수의 차수보다 1차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분할 때 왜 1차가 높아지잖아요. 딱 그 점을 활용하면 되는 건데, 2차를 적분하니 3차가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이 영향력을 끼치시면 됩니다. 그럼 요 두 가지 인자가 넓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고, 그럼 여기다 이제 비례상수 하나만 곱해주면 바로 넓이 공식이 되는데, 비례상수는 얼마냐? 계산을 해보았더니 6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알파의 3승, 두 근 사이의 간격의 3승이 이렇게 2차 함수의 두 근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간격을 둔 이유는 이 경우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있고 a로 시작하는 2차 함수의
넓이가 있는데 그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을 때 요 근이 알파와 베타이기만 하면 넓이 공식은 고스란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근구하려고 둘을 연립하잖아요. 연립할 때 1차가 오른쪽에 있으면 얘를 이렇게 넘길 텐데 넘길 때 넘기는 1차와 상수가 이 최고차의 계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는 그대로 사용되고 이 넘어간 m과 n은 이 알파와 베타의 간격을 조절하는 데 쓰이겠죠. 그래서 두 근만 알아내면 같은 공식으로 쓸 수 있다.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위로 블록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다만 뭐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이차함수 두 개로 엮이면 얘는 y는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얘는 y는 a 프라임 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2차항의 계수가 나올 테고 이게 연립했을 때에 넘어가면 이 A'이 A와 빠지는 즉 최고차의 계수가 바뀌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의 넓이 공식은 물론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A-A'의 절대값을 써서 해라 라고 써놨는데 이거 잘 안 쓰는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어차피 이 두 근 알파와 베타를 찾으려고 이걸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할 때 x제곱이 넘어가면서 알아서 그 연산의 결과물인 하나의 숫자가 내 눈앞에 보입니다. 이차의 계수가. 그 계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공식만 그냥 외워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차함수의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좀 특별한 성질들을 많이 갖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외워둡시다. 뭐가 있냐면요. 이차함수 항상 이렇게 생겼죠. 항상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이때 얘에다가 이렇게 꼭지점을 반드시 자신의 한 모서리로 하는 그리고 이차함수 위에 어떤 한 점을 자신의 맞은편 모서리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할 때 이게 꼭지점이 꼭 포함이 돼야 돼요. 그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 2차 함수가 2대 1로 내분하게 됩니다. 갈라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적분하는 것보다 또는 이 부분을 적분하는 것보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하면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1, 이 부분을 원하면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빠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차 함수의 성질은 그러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차 함수가 x축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알파와 베타 근의 사이의 면적을 s라고 합시다. 이거 s라고 하면 이 두 근 사이의 간격을 대칭축을 이용해서 반으로 이렇게 가를 수 있죠. 그 중에 한 칸만큼을 왼쪽으로 보낸 x의 좌표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한 칸을 오른쪽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뭐 오른쪽으로 보내도 이렇게 자르면 둘의 넓이는 같겠죠. 이 넓이가 정확하게 이 s랑 같습니다. 언제나 이차 함수의 종류에 무관, 위치에 무관하게 많이 들어오나 적게 들어오나 최고차의 계수가 커지나 작아지나 이게 항상 성립해요. 항상. S의 넓이가 서로 같다. 어떻게 되면 x의 간격이 1대 2대 1로. 근데 이 내용은 정적분의 결과가 그 도함수의 정적분의 결과가 그것의 원함수에 끼치는 영향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3차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3차 함수에 모든 3차 함수에 고유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통과한 위치로부터 한 칸에 해당하는 양만큼 기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이게 함수값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s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도함수로 하는 이 3차 함수는
두 칸에 걸쳐 딱 그만큼을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다시 한 칸 만에 내려온 양을 기어 올라가게 돼서 언제나 이 직사각형, 합동인 직사각형 4개로 얘네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했죠. 3차 함수의 특징인데 이 3차 함수의 특징이 어디서 비롯한 거냐? 이 넓이의 일정함에서 비롯된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S고 마이너스 S고 S니까요. S만큼 올라가서 S만큼 내려오고 다시 S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얘기는 아빠는 소변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약간 TMI 같긴 하지만 기록상이니까 남겨둡시다.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밖의 한 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이 2차 함수의 근 두 개의 접선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접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접점도 두 개가 생겨날 텐데, 이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을 이름하여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극선. 이게 뭐 3차도 있고 4차도 있어요. 하여튼 외부의 한 점에서 나한테 볼록한 곡선에 두 개의 접선을 착 그으면 그 접점 두 개가 생겨나는데 그 접점 둘을 이어 만든 직선을 극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아주 드물지만 이 극선과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면적을 물어볼 때가 있고 또는 이 곡선과 이 극선을 이루는 두 개의 접선 사이로 둘러싸인 면적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구하기가 편하죠. 왜냐면 이건 제 첫 번째 공식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문제거든요. 여기가. 이게 이제 적분을 하려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왼쪽에서 두 그래프 빼고 오른쪽에서 두 그래프 빼고 각각의 구간별로 적분을 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노란색의 넓이가 요 극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정확하게 절반이 됩니다. 이 함수의 성질이에요. 점이 어디 있어도 똑같아요. 어디 있어도. 좀 더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왼쪽에 있어도 오른쪽에 있어도 항상 이 두 접선에 의한 접점을 이어 만든 극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싸리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이 삼각형, 이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3분의 1이다 라고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2차 함수의 넓이 이 정도 하고 이번엔 3차 함수요. 2차 함수야 원래 생긴 모양이 하나밖에 없고 그 모양이 X축과 뭐 깊이 들어가 있건 얕게 들어가 있건 가질 수 있는 모양도 이렇게 포물선이 잘린 모양으로 일정한데 3차는 얘가 좀 다르죠. 3차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 그래프로 되어 있고 그것이 X축과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잘리는 거, 이렇게 어정쩡하게 잘리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식의 면적을 물어보게 되면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적분을 해야 돼요. 잘 시키지도 않지만. 공식이 없는 건 아닌데 아니 외움만 못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공식만 외우자는 건데 그 특별한 케이스가 3차 함수 같은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변곡점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X축이 이 변곡점을 지나가는 케이스예요. 변곡점을 지나가는 케이스. 그러면 특별하게도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겠죠.
이때 요 한쪽에 해당하는 이 근을 변곡점근을 베타, 나머지 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요 한쪽 면적을 외워두면 뭐 둘 다 구하려면 그거의 2배 하면 되겠죠. 이 넓이가 뭐냐면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되는 것까지는 아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AX 3승으로 시작하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건 3차를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두 근 사이의 간격의 4승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만드는 패턴은 똑같고 개수만 외우면 된다는 건데, 요 밑에 들어갈 개수가 4분의입니다. 4분의.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외워야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간격을 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3차 함수가 변곡점 대칭으로 지나갈 때 적당히 기울어진 직선이 등장을 해도 이 면적이 이 근과 이 근 사이의 간격을 알파와 베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A로만 하면 항상 같은 녀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공식을 써요. 상황이 같으니까 같은 공식을 쓰는 거죠. 3차의 또 다른 특별함은 다들 예상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아까의 그 그림. 한 번에 알파를 거쳐 올라오고 그 올라온 양을 하나, 둘에 걸쳐 내려갈 때 여기에 중근이 생겨나죠. 이렇게.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 실근과 중근 사이로 둘러싸인 면적. 이게 공식을 갖습니다. 얼마냐면 역시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에, 이러니까 외울만 한 거예요. 이 뒤가 맨날 패턴이 다르다면 어떻게 외우나. 근데 3차를 적분했으니 4승일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절대값 A를 붙이고 두 근 사이의 간격에 4승을 하는 건 다 패턴이 똑같으니 요 비례상수인 계수만 외우는 겁니다. 요 녀석은 12분의가 돼요. 12분의.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직선을 두고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변곡점 지나서 내려가다 올라갈 때 접하는 중근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요 근을 알파, 요 접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넓이 공식은 같은 것으로, 이 상황 자체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뭐 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가도 실근과 중근이고, 어떻게 지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를 이런 식으로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도 중근과 실근이 똑같습니다. 공식 같은 것으로 봅니다. 3차 함수 요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은 시간 순으로 말을 하자면 2차의 공식과 3차의 공식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4차 함수를 적분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2차, 그 다음이 3차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도 이게 영상이고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중요도를 같은 놈으로 보지는 않지만 4차에도 공식이 있기는 있다. 이것도 특별한 케이스만. 뭐가 있죠? 제일 흔한 특별함은 이겁니다. 수능 같은 그 평가원이나 수능 교육청 기출에서 보시면 사실은 4차 함수 재료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애는 얘예요. 오히려 이 W의 모양보다. 뭐냐면 여기 그 도함수로 얘기하면 도함수가 중간에 중근을 하나 갖는 경우죠. 도함수가 4차의 도함수니까 3차 함수일 텐데 3차 함수가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를 갖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딱 요 자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다 X축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를 샥 스치고 지나가게 되는데, 얘 입장에서 보면 실근과 3중근에 해당하죠. 이걸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적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라고 말은 못해요. 간혹 있습니다.
더 드문 상황은 이렇게 직선을 하나 두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이랑 딱 일치하는 요렇게 삼중근을 만드는 이 케이스. 예, 같은 공식이죠. 상황 자체가 같으니까. 넓이는 이번에도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아니겠어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20입니다. 20.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가 이런 거죠. 딱 W인데 예, 좌우의 대칭이 잘 맞은 W. 그래서 극소의 높이가 똑같아서 거기다가 X축을 끼우든 뭐 Y는 얼마의 상수를 끼우든 쫙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녀석. 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는 이렇게 지나가다 접선, 이렇게 지나가다 접선 되는 예, 접점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이 녀석의 면적도 같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인마의 넓이는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건 나도 시간 되면 까먹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워낙 안 나오다 보니 예, 요만큼 이걸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로 외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외우는 게 더 아마 이쁠 거예요, 모양으로는. 그래서 S, 이거 두 개 합친 넓이인 S는 15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인가 뭐 이런데 예, 일단 뭐 기록으로만 남겨두시고 혹시라도 2차, 3차 다 외우고 이제 더 이상 헷갈림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씩 추가해서 외우도록 하시면 뭐 아무래도 적분을 덜 하면 덜 할수록 미분을 덜 하면 덜 할수록 문제 풀기가 수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거 모의고사 풀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내 경우에 이제 외울 때 말이야. 외울 때 이제 헷갈리면 2차가 6분의였죠. 6분의. 그리고 3차 중에 요 녀석이 12분의였죠. 그래서 요거를 요 라인으로 외우는 거예요. 요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녀석이 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이었고 요렇게 되는 애가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4차, 4차, 2차, 3차, 4차, 4차니까 예, 그 뭐 차수는 그렇다 치고 절대값 A도 그렇다 치고 딱 요 숫자들인데 잘 보면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울 때 무슨 뭐 수학적 원리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야. 예, 그런 건 아닌데 예, 외울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외울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제 얘만 별도로 너는 4분의 G라고 기억을 하고 4분의 G라고 기억을 하고 요 놈은 너는 15분의 G라고 이렇게 얘네 둘만 따로 외우면 나머지는 흐름과 맥락에 맞춰서 외울 수 있다. 그리고 역시나 TMI. 어차피 이 영상 자체가 TMI 영상이에요. 예. TMI다만 아까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꼭지점을 포함하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2대 1이라는 말을 했죠. 예. 근데 그거를 원점에다 딱 꽂아 놓으면 y는 x 제곱이다 라고 하면 y는 x 3승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우리는 이렇게 생겼다만 어떤 특징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거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y는 x 3차다 그러면 3대 1.
예, 그럼 4차는 2차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 똑같이 생겼다라는 말을 하는데 똑같이 생기고 약간 좁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2차항의 계수 엄청 크게 하면 y는 x 4승이랑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2차항의 계수를 엄청 키워서 4차와 이렇게 딱 겹치게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못 만들어요. 휨새가 다릅니다. 휨새가. 그 휨새의 다름을 말할 때 이걸 말해주면 돼요. 이거는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4대 1이 됩니다. 이거 아무리 높여도 그렇게 못 만들어요. 4대 1로. 어디를 잡아도 4대 1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철사의 휨새가 달라서 겹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반화를 시켜보자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x의 n승은 1,1을 반드시 지나가는데 여기 원점을 스치듯 지나와서 1,1을 통과하는 이 곡선이 y는 x의 n차라고 하면 이 자리가 n 대 1로 항상 분할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